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의 첫 정상회의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쿼드의 확장판인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를 고민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쿼드를 핵심에 놓고 동맹과 파트너를 결집해 역내 대중 전략을 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달 국내 채권 발행액이 75조 2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1조 3천억 원 늘었다고 금융투자협회가 밝혔습니다. 전월과 비교해 국채가 5조 5천억 원, 금융채가 2조 2천억 원, 회사채가 4조 9천억 원 각각 증가했고 특히 환경사회 지배구조 채권인 ESG가 2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자, 자동차, 조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이 늘고 전년 대비 낮은 국제유가로 수입 증가폭이 제한됐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도 9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 첫날인 오늘 오전 4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약 24대 1 수준으로 가장 많은 주가 배정된 NH투자증권의 청약 경쟁률은 25.6대 1을 나타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이 요즘처럼 버텨주기를 기도한 지도 또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미국의 인사들이 경제 회복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인플레이션 우려 없다라고 언급을 해도 시장을 달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나란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이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900포인트 아래로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테마주들이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에 오늘 오전만 해도 4조 원 넘는 돈이 몰렸다라는 소식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렸죠. 이렇게 집중되는 종목들이 하나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해석까지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요. 이 시각 객장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양시장 좀 조정을 받고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객장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외국인은 거래소 시장에선 매도, 그리고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은 소폭 매수에 기관은 반대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좀 대거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KB금융, NC소프트, 삼성화재로에 대한 매수세가 초반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현대바이오, 에코프로비엠, LNF 등에 대한 매수세가 초반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수세 좀 유입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이오플로우, KH바텍, 오로스테크놀로지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면 하루하루 순환매가 이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수는 좀 버텨주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패닉 셀링 이후 반등을 기대하는 모습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특히 전일 미국 시장 나스닥 하락 여파도 있겠지만 오늘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대비했을 때 우리 시장만 유독 좀 하락폭이 깊은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 등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급락을 맞는 모습이긴 하지만 특히 아시아 증시 대비 우리 시장만 투매가 더 나오는 모습.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패닉 셀링 이후에 좀 반등을 기대하는 모습
모습도 시장 내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전 시장 대비 오후 시장 좀 지수 낙폭을 줄이면서 점차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종목 예로 들자면 철강업종 초반 반등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포스코의 하락 등과 더불어서 시장 성격 조금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 만한 점은 현재 시점은 힘들더라도 투매보다는 보유라던가 매수 관점으로 어렵지만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의 흐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강업종의 하락 등과 더불어서 일단 최근 금융지주사들의 반등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금융주로의 좀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종의 좀 키맞추기 성격의 이런 시장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시점은 이러한 키맞추기 성격의 반등과 급락세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들의 반등에 쫓아가기보다는 급락 종목 내에서 선별적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일부 해나갈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흐름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간 급락을 좀 맞았었던 업종 내에서 종목 선별을 점차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외로 좋지 못했던 성장주죠. 2차 전지라든가 IT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보유라든가 매수를 좀 시작할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목 예로는 LG전자라든가 LG화학 등 업종 내 주가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 선별하셔서 현 시점부터는 신규 분할 매수 그리고 혹은 손실이 나셨다 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보유 관점으로 어려운 시기 잘 대응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와닿는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힘들긴 하지만요. 일단 보유하는 전략 그리고 선별적인 종목들 매수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HMM, KB금융, 백광산업입니다. 먼저 HMM입니다. HMM 현재 2.94% 하락한 2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오늘 오전까지는 강세 보였는데 현재는 하락장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4,05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는데요. 지난달 24일 이후에 9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과 글로벌 교역량 증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요, 주가 상승보다 이익 증가세가 더 빠른 상황으로 1분기 실적과 3, 4월에 체결되는 장기 계약들이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이 단기 과열은 분명하지만 현재 운임과 주가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에 상승했던 HMM 살펴봤고요. 다음은 KB금융입니다. 네, KB금융 현재 5.51% 상승한 5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면서 은행주들의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KB금융은 어제까지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사들이다가 오늘은 일부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또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의 강세는 시장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은행의 수익성 지표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현재 시간으로 8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6%대로 치솟았습니다. 이 미국 국채금리 인상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 통과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부양안은 하원의 최종 승인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하원의 과석 의석인 만큼 이 법안 처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경기 부양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제금리 상승에 상승하는 오늘 KB금융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백광산업입니다. 네, 백광산업 현재 29.88% 상승한 4,695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광산업이 고순도 염화수소 국산화에 나선다는 소식에 상승세에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백광산업은 삼성전자와 함께 고순도 염화수소를 국산화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양산 라인 적용을 위한 품질 평가가 진행 중이고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이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순도 염화수소는 반도체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하거나 웨이퍼를 깎는 공정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품질 문제로 인해서 대부분의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백광산업은 무기화학 제품, 화공약품 관련 업체고요. 주로 가성소다, 염산, 액체염소, 솔비토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고순도 염화수소 국산화 소식이 상승하는 백광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미국 시장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시장이 또 눈치 보기도 네.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좀 축소하겠다 이런 이슈들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지금. 네. 중국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미국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국가의 금리가 아니라 미국의 국채 금리가 흔들리니까 그냥 전 세계에 그냥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상승 추세는 이탈했고 저점은 아직까지 깨지 않았기 때문에 50이라는 기준을 갖고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다 깨버렸어요. 저점도 깨버리고 상승 추세도 다 깨버리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간다 하면은 반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박스권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중국 시장이 아침에 이제 크게 밀렸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채 금리가 어때요? 변동성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의 조금 하락세가 나오면서, 특히 대형주 쪽 종목들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중국 정부에서의 그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에게도 조금 악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신뢰가 가는데 중국은 아마 신뢰 안 갈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중국에 우리 이제 금융감독위원회 있는 것처럼 이제 중국에 이제 증감회라고 있습니다. 증권관리감독위원회에서 상장사 중에서 경영이 부실한 회사들, 그다음에 재무가 악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좀 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먼저 부실한 기업들을 정리를 하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의 이 투자 협정 체결 부분에 있어서 체결하고 나서의 문제 발생한 것보다는 그 전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관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협약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정부 내에서도 빠르게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민은행에서 오늘 한 100억 위안 정도의 그 역환매죠. 역 RP가 매입이 좀 됐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쭉 밀렸다가 이제 하락을 좀 좁히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 쪽에서 약 한 33억 이한 정도가 순매수가 되면서 그 자금에서 이제 하락폭을 좀 줄여가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홍콩을 통해서도 본토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순추자금이 한 50억 이하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상승 추세가 이탈했어요. 맞고요. 저점도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개별주 종목으로서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좀 가자를 말씀드리겠고,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을 좀 만들지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이 다시 나왔다가 그러면 다시 재차 나올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것은 중국 투자하는 데서는 박스권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냥 박스권이 만들었을 때 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했던 그 추세가 좀 꺾인 모습 중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살펴볼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닥주 찾으면 될 텐데요.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어떤 걸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남경 철강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8년도에 설립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시작을 하는 시점에서 같이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은 시장에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철금속 제품이죠. 뭐 재련하든가 그다음 재련하고 뭐 가공 그리고 뭐 철강에 있어서 뭐 철골이라든가 기타 금속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주요 제품은 이제 석유라든가 석유화학,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뭐 기계, 그리고 뭐 조선, 뭐 철도 관련해서 운송, 고층 건물,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등 다양한 산업에 지금 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강철판이라든가 뭐 철근, 스트립트강 제품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철강 같은 뭐 다리라든가 뭐 회양, 공학, 뭐 풍력, 뭐 원자력, 수력 발전하는 데도 당연히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원자재죠. 민감 중에서도 구리, 그다음에 철강, 이게 지금 상승하다 보니까는 국내 시장에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듯이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철강주들이 지금 수혜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철강에 있어서 지금 생산한 부분을 조금 감축을 하겠다, 감소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안 되면은 수요는 있고 공급이 안 되면은 어때요?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책적으로도 조금 규제 이야기가 좀 나온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게 실적이 안 나오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그러면 왜 바닥에 있으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자, 보시면 이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연간 단위로 해서 매출 쪽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대부분 업종이라든가 회사들이 작년에 다 좋지가 않았는데 2019년도보다도 2020년도에 더 늘어났어요. 매출 총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또 올해도 작년보다 매출액이 더 증가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올해보다도 내년에 또 매출액이 또 증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주가도 바닥에 있는데 실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매력이 있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되겠다. 또 민감에서 최강의 가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가보다는 조금 눌려왔는데 그래서 3.38 위안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좀 환율로 계산하면은 이게 589원이 되는데, 또 이게 좋은 게 지금 위안화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익도 나고 환율 쪽에서 또 차익도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4.28 위안이고, 그다음에 손절은 3.24 위안 잡고 565원입니다.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도 경기 민감주인 철강주들이 강세 나타내고 있죠. 오늘 중국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도 남경철강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채기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 샘플러스 이주연 위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또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에서는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355.5%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종목들 좀 살펴보면요. 러셀이 12.7% 목표가 달성했고요. 로보스타가 26.4%나 달성하면서 목표가 기록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손절가에 터치한 종목들도 있고요.
다음 보시면 수익률 좋게 나온 종목들 덱스터 15.9%, 네이버가 17.7%, SNK가 15.2% 목표가 달성하거나 포트 제외되면서 이만큼이나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시장에 영향 받으면서 다소 좀 부진한 모습들 볼 수 있겠죠. 세우글로벌 광전자, 대유 에이텍도 빠른 시간 내에 급등 노렸었지만 손절가 터치했고요.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메디포스트, IHQ, TS 인베스트먼트, 엠브레인, 대유 에이텍 이렇게 담겨있는데 대유 에이텍이 손절가 터치하면서 누적 포트에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총 4종목 담겨있는 상태고요. IHQ 계속해서 매수 기회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지금 4종목 담겨 있고요. 계속해서 시세 분출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하나하나 좀 AS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좀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고요. 도너 리포트도 힘을 좀 더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 시장 흐름이 어제 미증시 자기 전에 봤을 때는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역시나 나스닥이 또 크게 빠져버렸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증시 역시 그대로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인데, 자, 나스닥 차트 잠시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래 꼬리를 길게 잡아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온 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날 음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이제 아래 꼬리 길게 나오면 다음 날 음봉 나온다는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어제 이제 또 급락이 나왔다 보니까 오늘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지금 뭐 반등 흐름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요. 짧게 이 기술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 보여드리면 단기적으로 2월 중순부터 이 추세대 저항을 받고 내려왔었는데, 요거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추세대 하단 부분까지 오늘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뭐 꼬리를 또 길게 달았기 때문에 내일 음봉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시가부터 올려서 추세대 상단까지 한번 다시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000포인트가 이제 지켜주던 자리는 좀 이제 저항선이 됐는데, 요걸 바로 또 회복을 시킨다 하면 흐름이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AS 들어가도록 할게요. 메디포스트입니다. 오늘 뭐 거의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꼬리를 달고 있고, 거래량은 어제보다 더 죽었습니다. 그 말은 이 가격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만간 단기 추세 돌파를 만들어주면서 저항 돌파해주고 올라서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고, 지금 121선 아래에 지금 주가 놓여 있는데 아마 33,900원 정도의 이 121선 돌파해 준다면 그때부터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21선까지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이후에 또 한번 살짝 눌려주고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IHQ인데요. 오늘 뭐 시장 크게 조정 나와서 같이 함께 밀렸다가 지금 꼬리를 길게 달면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 추세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박스권 흐름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 즉 이 상승하는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 하면 이 상승 추세가 저는 IHQ가 조정 후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꼬리 길게 나오고 반등하는 흐름이고, 대부분 뭐 종목들이 이런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줄지 여기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인데요. 크래프톤 IPO 관련주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시가부터 조금 하락 출발했지만 다른 종목들 비해서 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박스권 흐름 이어가면서 시장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찾는다 하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크래프톤 IPO는 5월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정이 대략적으로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다가올수록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추세대 상단 보이시죠?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시세가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아직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엠브레인인데요. 엠브레인 이제 박스권 요 구간을 이제 지지해 줄 거다라고 어저께 설명을 드렸는데 저점 이제 조정 나오다가 지금 저점을 박스권 돌파한 구간을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다시 돌려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의 이 추세선을 이렇게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내일 뭐 시가를 띄워서 바로 올릴 수도 있겠지만 눌림으로 한 차례 조정이 나왔다가 갈 가능성도 열어두시고요. 아마 내일 뭐 음봉으로 저는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하면 뭐 역시나 좀 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거래량 없이 잘 지켜준다고 하면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바닥권에서 박스권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상승 트렌드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궐선거 다가오고 있고 여론조사 계속 될 거니까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유에이텍이 어저께 이제 편입시켰는데 굉장히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좀 접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손절도 굉장히 짧게 잡았고 뭐 그렇게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전략으로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손절가를 이탈시켜버렸습니다. 일단 뭐 손절 이탈됐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지겠지만 이 종목은 지금 만약 손절을 못 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나 보유 중이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대응은 11선을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유에이텍 11선 이탈 안 하면 뭐 이대로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11선 이탈한다 그러니까 오늘 저점입니다. 1130원, 1120원 여기 손절가 잡고 여전히 좀 타이트한 손절이긴 하지만 그렇게 손절 못하신 분들은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종목부터 또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전략 다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네. 미국 시장에서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2주간의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무언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연설이었죠. 연설에서 무언가 얘기를 해줄 것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실망감인지 계속해서 뭐 뉴욕 증시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요. 전일에는 좀 마감이 혼조세로 되기는 했었는데요. 이에 따른 영향도 또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지금 이제 뉴욕 증시가 지수별로 엇갈리지 않습니까? 네. 어제 다우는 또 올랐어요.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크게 하락하고. 빠지고. 예. 지금 이 다우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차트 한번 보시죠. 다우 지수를 보시면은 여기는 아직까지 61선. 지금 이동 평균선 5, 20, 60이죠. 이 61선 지지가 이렇게 강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도 한번 찍고 32,000도 살짝 올랐었던 그런 상황인데, 자, 그리고 이 다우 지수의 랠리를 이끈 종목들 한번 보시죠. 30개 종목 가운데 어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 6%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한 11월 24일 이후 흐름들을 이렇게 한번 같이 비교해 보는데, 여기는 이제 다음 달부터 4월 1일부터 일부 제한적인 또 개장을 할 모양이에요. 네.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월트 디즈니가 그 정도까지 간다. 그 게빈 뉴섬 지금 캘리포니아 지사가 뭐 주민 소환 절차까지 지금
진행될 정도로 굉장히 반발이 많잖아요. 제일 이 코로나를 가지고 울고 먹는 주지사예요. 지는 탈탈 지원금 다 빼먹으면서 기업들 못하게 하고 자영업자들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 자, 비자 그리고 홈디포, 골드만삭스, JP모간 같은 금융주들 금리 오르니까 좀 오르는데 조금 이제 기술주 하던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졌죠. 나스닥은 보시면은 아까 이 조금 굵게 표시된 선이 61선이라고 했는데 나스닥은 최근 들어서 121선까지 밀렸던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나름대로 이렇게 극적 반전을 이루어내는가 했는데 어제 결국 주 첫 거래에서 또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같은 관점에서 한번 나스닥 주요 빅테크들 빵 했던 그 종목들 보시면은 애플, 아마존닷컴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던 알파벳이 구글까지도 어제 4% 하락이 나오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 7%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어제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기술주 중에 보면 이런 식입니다. 어제 준비디오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흐름인데 어제는 한 7.8% 빠지고 그리고 테슬라 지금 여기도 보면은 우리 국내 많은 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이 상황이니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작년 11월 말 12월 초부터 했던 거는 현재 그대로 보유 중이라고 한다면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그냥 원위치 이 고점 부분 800불 이상 700불 이상에서 이쪽에서 추격 매수 아니면은 이 800불 밑으로 700불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올 때마다 여기 대화방에 가면 또 전 법무장관 이름이 자주 나와요. 추미애 이래요. 네. 빠질 때마다 아이고,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자 얘는 지금 테슬라는 굉장히 크리티컬 레벨에 와 있습니다. 이 선 보시죠. 작년 이때 이미 무슨 거기 작년 연초에 이미 저세상 주식 소리 나왔다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선만 하더라도 이 선 무너지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때 액면 분할 어쩌고 저쩌고 할 때의 레벨이었고 아니면은 여기도 밀린다면은 조금 더 깊어지겠는가 싶기도 한데 지금 제 일감은 이 정도라면은 또 저가 매수가 또 한 번 추매가 됐든 뭐가 됐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고 CNBC에는 또 지금 이쯤 되니까 여기 커서가 가리킬 수가 있을까 모르게 이 무렵에 그때 한참 또 월가의 CNBC 같은 그런 매체에서 캐시 우드라는 여성분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ETF 투자 전문 거기가 굉장히 인터뷰가 여기저기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렇게 운용 쪽에 스타 매니저라고 할 수 있죠. 그때 거기서 뭐냐 했나면 이쯤 왔을 때 우리는 테슬라 더 담았어요 해가지고 하루 이틀 반등 나오고 했습니다만 별 재미가 없었고 비트코인도 예를 들어서 무슨 모든 기업들이 한 현금의 10%씩만 보유한다면은 한 몇 주 전에 같이 방송했던 기억 나시죠? 네네. 그렇다면 이게 20만 불도 가요 하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나 요즘 너무 잘 나가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캐시우드 지금 포지션 어떻게 됐을까? 돈도 막 빠져나간다던데 이런 소리 하는데 지금 CNBC에는 또 보면은 활짝 웃는 모습으로 지금 이가 아주 좋은 매수 기회를 갖다가 지금 매수 기회라고 자기는 보고 있다라고 하죠.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시장 잘못 봤네요. 우리 큰일 났네요. 그렇게 인정 쉽게 안 하겠죠. 돈 빼가세요. 이럴 사람은 전혀 없으니까 감안하시면서 들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얘기했어요. 28년 만에 1993년 이후니까 28년 만인데 가장 극적인 로테이션이다. 뭔 소리? 지금 이런 식으로 다우가 사상 최고치 1% 범위 내에서 마감했고 그날 나스닥 100은 특히 한 3% 가까이 빠져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조정이다 할 만한 고점 대비 10% 이상 밀리는 이 상황.
이런 식으로 저항이 펼쳐진 거는 28년 만이다 하는데 보시다시피 다우 보시면은 작년 팬데믹 이후에 올라온 거 하고 나스닥이 팬데믹 이후에 올라온 거 보면은 작년 1년은 결국 뭐였죠? 나스닥의 종목,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뭐 가치주 내지는 경기 민감주라고 분류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돈의 힘으로 올라왔지만 부진했던 반면 나스닥은 그야말로 기술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왔죠. 네. 그러다가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상황이 엇갈렸네요. 바뀌고 있다 이겁니다. 우선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기술주 성장주로 분류되던 주식들의 그 밸류에이션 자체에 있어서 이제 분모가 커지는 데 따른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분모가 커지면서 현가화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지는 뭐 이런 얘기고 뭐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그거겠죠. 딴 거 있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앞 슬라이드로 갔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테슬라 갖고 하면 또 듣기 불편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하시죠. 이쯤 갔을 때 뭐 500불 이상 가고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지금 뭐냐 하면은 이제 원웨이로 오르기만 하다가 이렇게 크게 한번 밀리는 지금 이게 눈으로 보더라도 대충 얼마죠? 지금 한 580원 라운드에서 310불로 왔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로. 자, 제 얘기는 이 과정에서 계속 밀려서 샀다. 물론 파는 사람들은 차익 실현이 됐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 거래량이 의미하는 이 중에서의 매수 세력들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은 이제 뭐다? 즉, 한번 변동성이 커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원래의 추세를 갖다가 회복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구간에 물려있는 대기 매물들, 악성 매물들 이 부분을 이제 새로 소화하기 위한 그런 돈들이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여기 같으면은 새로운 신자들이 또 열심히 전도를 해서 새로운 신자들을 모아야 됩니다. 테슬라들을. 네, 이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고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미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컸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좀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들이 뭐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국내 증시 조정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글로벌 시장들에 비해서 유난히 또 국내 증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모습도 느껴지기도 해요. 네. 국내 증시도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국내 정치를 갖다가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저 같은 이제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막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쉽게 잘 안 나네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코스피가 말이죠. 물론 벌써 1월 11일 날 3,266 이후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가운데에 이게 지금 3,000도 깨지고 하는 상황이니까 힘든 국면인데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시장이기도 해요. 그렇죠. 버틴다라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버틴다는 느낌. 또 있지만 네. 지금 오히려 아까 살펴보셨던 기술주들의 차트 대비 뭔가 이렇게 고점 대비 밀려는 났습니다만 지금 이 흐름은 그리고 아직까지 이 60일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60일선에 5, 20, 60일선을 좀 계속해서 굵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60일선 이제 차티스트들 사이에서 수급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아직 기울기 자체는 좀 완반해지긴 했습니다만 우상향이라는 얘기죠. 밀리면 사고 싶은 그런 어떤 수급 측면에서의 밀리면 사고 싶은 말도 또 저 세력은 아직 있다. 뭐 고객 예탁금이 좀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60몇 조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개인들은 또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자 여기서 이제 61선이 오늘 살짝 물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 우리가 그러면 각오해야 될 레벨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죠. 피보나치를 한번 끄어보는 겁니다. 네. 작년 작년 11월 이후에 그런 시기고 또 이렇게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뭐냐 하면은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지금 이 올라오고 있는 걸 갖다가 위클리 차트로 살폈을 때 지난번 이 구간 지난 여름에 이 구간을 갖다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 왔습니다만 결국
11월 달 접어들어서 확 올라왔잖아요. 네. 조금 위클리로 봤을 때 이 구간의 이 패턴 자체가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꺾일 장은 아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위클리로 보면은 지금 이 부분도 그래요. 그러니 푹 찌르고 내려오는 모습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깃발령 같기도 하고 뭐 하락 쐐기형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삼각형인가 싶기도 한 그런 모습이라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MACD나 RSI 같은 이런 보조 지표를 보면은 주간 차트에서 이제서 막 매도 신호가 나오고 RSI는 이 막 사이렌 왱왱 울리는 70, 80 위에서 최근 조정으로 조금은 내려왔습니다만 얘가 오히려 저 밑에서 이제 바닥이 가까워졌으라는 생각을 주면서 편안하게 매수를 들어가도 될 만한 신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지금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보시죠. 흔히 말하는 1파 그리고 지난 요 파란색 구간 요 2파 그리고 이번에 3파였고 지금 이거는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조정 4파고 마지막 5파 한 번 더 있고 나서 제대로 진짜 조정이나 뭐 이런 게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또 어떤 극적 반전 이제 무슨 또 다음 주 FMC도 있고 합니다만 어떤 극적 반전이 일어나서 여기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간다면은 제 첫 번째 떠오르는 시나리오는 1월 달에 찍었던 고점에서 이중바닥 완성하고 나오든지 네. 아니면은 2018년 2월부터 이 팬데믹 때의 낙폭에 대해서 한번 피보나치를 또 그어봤을 때 그어지는 또 의미 있는 이 선. 그게 roughly 3,300. 한번 기어이 한번 3,300 근처까지는 한번 또 갔다가 한 번 더 미쳤다가 한 번 더 마지막 옛날에 그랬어요. 새벽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디스코텍 같은데 고장도 마지막에 보면은 음악이 제일 정신없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마지막이 조명도 불꽃을 화려하게 피우는 거죠. 조명도 네. 뭐 사이키 조명 현란하게 돌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즉 지금은 아까 위클리 한 번만 더 펼쳐보시죠. 지금 이것이 여기서 좋은 장 끝나서 이제는 이러다가 한번 데드캣 바운스라고 흔히 말하는 반등 나왔다가 한 번 더 푹 꺼지는 장이 나올 거야라고 보실 건지 아니면 아직 한 번 더 1, 2, 3, 4, 5에 5파를 기대해도 될런지 여기 참 이제 애매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낙폭 확 줄이네요. 지금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이 위클리에서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도 가능해 보입니다. 중국도 오전장 이렇게 낙폭을 급하게 회복한 거나 지금 지선물 흐름 봤을 때 이렇게 미국 장도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시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조금 아직까지 이제 코스피 61선 그리고 코스닥 121선 좀 물고는 내려갔으나 이 부분 조금 더 보자면 이거죠. 코스닥에서도 한 번 더 이때와 같은 작년 이 무렵과 같은 흐름을 한번 비슷하잖아요, 패턴이. 한번 요렇게 한 번 더 반전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지금 그림은 안 좋아요. 구름대 물고 내려왔잖아요. 네. 지난 여름에도 그랬습니다. 구름대 물고 내려왔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때 또 헤드앤숄더도 막 보이고 했습니다만 지금 조금 위태위태한 그런 가운데에 아직까지 한번 반전은 있을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다양한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는 네.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장중 대응이 어려운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이제 뭐 몇 가지 보면 우선 이거죠. 금리 계속 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뭐 확인하시기는 여러 가지가 편하잖아요. 당장 앱으로도 많은 분들이 깔고 계신 거 인베스팅닷컴 같은 데서 금리 상황 추이 보실 수 있고 뭐 차트도 잘 나와 있고 참 세상 좋아요. 그런 거 갖다가 그냥 무료로 편하게 그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최근 들어서 팁스까지 실질금리가 살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실질금리가 살살 오르고 있고 이거는 지금 1.6일 때도 막 올라갔던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여기도 지난
지난 주말처럼 좀 올라가면은 금리가 좀 올라갔다. 그만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시장에서도 국채 시장에서도 저가 매수는 들어오고 하긴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보셔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여기서 마무리됐을까? 쉽게 그렇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우리가 1.5 가면 좀 힘들어질 겁니다. 얘기했던 게 불과 2, 3주 전인데 생각보다 1.5를 빨리 왔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2%란 레벨도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결국 다음 주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확인할 수 있죠. FMC가 이번에 의외로 중요해졌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이 우리 저 파월 형님이 요새 영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말이 없어요. 왜? 뭔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자들이 뭘 물으면 살살 피합니다. 네, 좀 눈치 보는 것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쟁쟁한 여성 세 분의 눈치를 보고 있네요. 제일 왼쪽에 라일 브레이나드, 현재 연준 이사 가운데 유일한 민주당 당원이죠. 요새 뭔 말을 하면 이 라일 브레이나드가 했던 말을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따라하는 수준이에요. 국채 이렇게 막 오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기자들이 물으니까 브레이나드가 했던 말처럼 최근에 국채 수익률 급등이 우려스럽고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똑같이. 그다음에 제닛 옐렌 재무장관이 말했던 내년에 가면은 완전 고용 이루어진다라고 얘기 계속하고 있죠. 그랬더니만 그러면 연준 의장으로서 이 경기가 확 이렇게 잘 살아나면 잘하면 금년에라도 완전 고용 되겠다 소리를 하면 좋겠는데 금년에는 완전 고용 힘들어 보인다. 뭐 이런 식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 의원 상당히 레프트 쪽이죠. 좌쪽이죠. 여기다가 브라운 의원이라고 해서 은행 상원의 은행위원회 위원장 같으면은 연준 의장 모가지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임명되고 뭐 말고 이건 뭐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양반이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FMC에서 한번 보시죠. 점도표나 여러 가지 성명에 그걸 봐서 결국 이 국채 수익률 올라가는 걸 주저앉힐 의사를 조금이라도 보이는지 아니면 이번 FMC조차도 뭐 우리는 뭐 우리 의장님이 벌써 갈참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들 맥빠진 소리를 하거나 핵심을 피해 간다면은 금리는 더 뛸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환율도 중요하네요. 지금 달러가 막 이렇게 강해지는 거 이걸 갖다가 지금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무슨 무역 수지, 경상 수지 그리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또 중국도 1월, 2월 무슨 수출 넣은 거 공식적인 중국 발표 보자면은 위안이 최근 들어서 막 이렇게 달러 위안이 돌면서 위안 약세로 갈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유로도 지금 막 이런 상황이에요. 유로가 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 우리 지금 환율이 1140원을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달러 강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뭔가를 말을 찾아내느라고 그거 한데 계속 가면은 어쨌거나 주식한테는 불리합니다. 환율이 계속 가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유가도 한번 보시죠. 뭐 골드만이 3분기 75달러 가져간다. 얘들이 무슨 뭐 대단한 뭐 용빼는 재주가 있어서 75를 짚어내는 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75는 얘기를 해요. 선 꺼놓으면 여기가 75거든요. 지가 이렇게 가서 몇 개월 더 가봐야 75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얘가 75불까지 가면 왜 되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인플레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유가나 원자재 부분에서 계속 상승세가 가느냐, 미국채 수익률이 1.5, 1.6에서 진정이 안 되고 자꾸 1.78 고점을 높이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조정은 조금 증시의 조정은 깊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반대의 경우가 보인다면 달러가 약해지고 금리가 좀 안정되면은 조금 더 이 랠리는 살아있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이 이슈는 조금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랑 그리고 달러, 유가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저희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립니다. 하채기 전문위원님이 함께해 주시니까요. 지금부터 전화나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